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이제는 우리의 뇌를 한번 또 채워야 되겠죠? 네. 지금 출발합니다. 내 뇌를 부탁해. 이분이야말로 그 머릿속에 남성 성기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오윤혜 석학님 어서 오십시오. 남성 성기로 가득 차 있지만 매주 일요일 밤 11시 KBS 1라디오 진행자 저는 우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정TV에서 매일 과추 얘기만 한다고 뭐라고 하더니 네. 오늘 두 분 질문이 아주 네. 폭탄이시던데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저희는 이제 그 청취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아니 하는 아무 거지. 그만해라 다들 이런 막 글밖에 없었거든요. 아이고 그게 계약이 돼 있어요. 네. 코나일스랑. 네. 아 그리고 아까 네. 잘못 짚어드리고 싶었던 게 여자들은 오래 길게 하는 남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봐, 내가 아까 혼냈잖아 의사 선생, 맞지? 그럼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들의 시간, 아 타이밍. 시간, 네.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가장 여자들이 선호하는 타이밍은 남자가 컨트롤 가능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맞아. 오늘은 좀 짧게 하고 싶어, 그럼 짧게. 오늘은 맞아. 좀 길게 하고 싶어. 그럼 길게. 그런 그 진짜 그게 나야. 제일 진짜 나 정말 미리 알려달라 이거야 나는 시간. 그러면 오늘 뭐 35분 딱 제출합니다 진짜. 여성이 35분. 35분에 딱 맞춰드리죠. 그런 컨트롤이 네. 가능하면 진짜 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접니다. 남자가 최고입니다. 접니다. 아 뭐래? 접니다. 네. 아니 혼자 할 때 네. 컨트롤 말고 여자랑 같이 할 때 에이. 컨트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시간을 제출 받아요. 자 얼마 원하십니까 고객? 그러면은 자 오늘은 25분입니다. 25분 딱 맞춰드리죠. 아무튼. 정확하게. 네. 저는 그거 너무, 시간보다도 네. 일단 보내드리는 시간이 중요하다. 뭘 보내요? 그러니까 집으로? 예를 아 들면 거기 홍콩으로? 15분에 네.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일단 한두 번 정도는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시작합니다. 한번 보내보시죠. 보내고 시작합니다. 네. 아 진짜요? 그러니까 한번 이건 말이 안 돼. 자 봐봐요. 여성이 와 있으니까 이 팩트체가 되는데 하기 전에 두번 한 번 간다고? 보내면은 네. 두 번 하고 싶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못 보냈다는 아니야. 거거든요. 보내다 마른 거지. 맞지, 그렇지. 보내다 그게- 마른 거지. 보내다 만 거야. 그게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음. 한 번 가고 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죠. 네. 예, 여성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닙니다. 제대로 가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쉬고 싶죠. 아 근데 여자는 제대로 진짜 가면? 한 번 이상을 느끼고 싶을 그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하기 전에 제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그런 터치로만은 남자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건 그냥 그 아닙니다. 여자의 연기고 연기입니다. 남자와 합체됐을 때 느끼는 그 오는 그렇습니다. 그 정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하시네. 아니 참 근데 여자 오정TV 마음 전문입니다. 잘하시네. 네. 그래 우리도 이제 허세 그만 떨자.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네, 죄송합니다. 네. 잠시 SF의 세계에 빠져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분은 지금 집도 멀고 해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오셔. 부담스러운데 자꾸 오시네. 정우덕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정덕입니다. 네.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재밌잖아요. 아니, 집도 멀고. 집 먼 게 무슨 상관이에요. 덕분에 지금 제가 몰고 아. 있는 전기차 이제 10만 킬로 넘었어요. 미안해 죽겠네. 어떡하지? 그리고 사실 또 주제도 나랑 또 잘 맞지도 않아. 너무 허황된 얘기만 하니까 너무 좀 오타쿠적인 얘기하고 해서 잘 맞지도 않고. 그 이름 정우덕으로 바꿨잖아요. 이제 그만 오세요. 좀 더 불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떤 네. 얘기 또 갖고 오셨어요? 또 얼마나 허황된 얘기 갖고 오셨어요? 우주 가시는 모양인데 오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허황됨과 현실과 그 중간 어딘가에 네. 있는 뭐 그런 얘기죠. 네. 예, 워프. 워프는 뭐? 처음 들어보거든요. 워프. 워프라는 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무진장 잘 알고 또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하는데 약간 그 개념을 약간 조금 친숙하게 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한 게 네. 축지법은 아시죠? 네. 네. 일단은 좀 워프가 네. 무슨 약자? 어느 나라 단어예요? 영어인데 영어. 워프 그냥 그 단어 자체만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이제 찌그러진다, 이렇게 우그러진다. 그런 이렇게 좀 왜곡된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워프란 공간을 왜곡시킨다. 여기서부터 이상하잖아요. 여기- 공간을 왜곡시킨다고? 공간을 왜곡시킨다. 공간을 왜곡시켜요. 찌그러뜨려서 여기서 여기 가는 거를 찌그러뜨린 다음에 금방 간다 뭐 이런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줄이면은 실제로 가는 시간은 적게 걸리지 않겠느냐. 그 말은 맞죠. 예. 거기서 이제 착안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굳이 이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원래 없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잘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또 아인슈타인이야. 왜요? 아인슈타인. 왜요?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상대성 이론을 딱 내놓으면서 네. 뭘 딱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고 뭐가 됐던 간에 빛의 속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네. 아, 이게 제일 빠르다 빛의 그렇죠. 속도가. 빛의 속도가 어떻게 보면은 우주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빨라. 그렇죠. 제일 빠르고 어떻게 보면 속도 제한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빛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의 속도가 우리가 빠르다고는 생각을 해도 우주여행을 하기는 상당히 느리거든요. 그렇지. 그게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면은 여기서 달까지 가는데도 1초 이상이 걸리고 뭐 화성까지 가는 데는 뭐 몇 분에서 몇십 분. 그리고 저 좀 뭐 명왕성까지 나간다고 하면 한 한나절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로 돌아다닌단 말 해도 하루 종일 걸려요. 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게 한 4광년이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4년 넘게 4년 걸린단 말이에요. 걸려. 자, 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공상과 SF 소설 같은 거나 뭐 이야기를 짜는 사람들한테서 이 가까운 별 가는데 4년 걸린다가 하면 그러면 이야기가 안 재미없지. 나오잖아. 지금 바로 가가지고서는 사건 터트리고 뭐 쌈박질 하고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4년 걸리면 아니 되겠냐고. 가까운 게 4년이에요. 또 네. 웬만한 별들은 막 몇십 광년 떨어져 있고 몇 백만 년 떨어져 있는데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거 뭐 작가들은 뭐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뭐 어떤 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발견해서 뭐 빛의 속도를 뛰어넘어가지고 간다. 뭐 그렇게 얘기는 많이들 해요. 뭐 그렇게 하기는 쉬운데 그래도 나름 그 이제 SF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그래도 최소한 과학적인 근거나 기반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른바 그 하드 SF를 좀 쓰고 하드. 싶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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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공간을 좀 줄이면은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공간을 줄인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네. 이게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는 있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원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렇게 구부리면은 가까워졌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아까 가까워.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시간이 그럼 여기 줄지. 쏙 간단 말이죠. 왜 이 얘기를 생각을 해냈냐 하면은 상대성 이론에서 이 공간을 거쳐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공간 자체가 쭈그러들어 가지고서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을 쓰면은 실제로 이동하는 거리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에서 느끼는 거리는 그 말하자면 확 줄어드는데 네. 상대성 이론은 위반을 하지 않는다, 위배되지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 일련의 이제 방법을 이제 워프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구현한 이제 뭐 워프 드라이브, 워프 엔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는 네. 그 추진체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공간을 어떻게 줄여요?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결국은 이제 그것이 SF로 그치느냐 아니면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 그것에 이제 만화 문제인 거예요. 영화에서는 이제 줄이려면 지문으로 줄이면 되죠. 뭐? 공간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문으로. 지문으로. 네, 그렇죠. 지문으로 하면 되는데 아, 네.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줄일 것이냐. 오늘 뭐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시겠죠. 이번에. 이게 예,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까 현실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정도까지는 와. 와 이론적으로 있어요. 가능하다. 네. 근데 이게 그거- 그러니까 네. 공간 이동이랑은 다른 거죠. 영화 점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네. 그것의 한 원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공간 여기서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공간 이동합니다. 순간적으로. 네. 이거를 어.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거리를 좁힌다는 거야. 아. 근데 그거 어떻게 좁히냐? 그걸 네. 뭐 얘기해주겠지.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걸 다 한다고요? 몰라. 뭐 그럼 해주나 여기 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외부쇼에 앉아서 공간 이동을 얘기한다고요? 아 일단 그래도 뭐 최대한 좀 쉽게 한번 얘기 좀 네. 해보려고 나온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먼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낸 거냐 아니면은 뭐 SF 이렇게 소설 쓰는 사람들이 먼저 생각을 해낸 거냐 아. 네. 예, 뭐가 먼저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SF 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영화에서 영화나 네, 만화. 소설이나 상상으로. 네, 실제로 이런 개념이 이제 등장한 게 1940년대에서 50년대부터 이게 딱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 소설 때 단편 소설 중에서 이제 미국의 그 The Flight of the Starling 하고 이제라고 하는 게 1948년도 작품도 있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 후에 Islands of Space라는 그 소설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상당히 나름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공간을 이제 쭈그러뜨려 가지고서는 우주선이 이동한다는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해요. 저때 처음 그렇죠. 나왔구나. 워프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우와, 네. 근데 이 소설들은 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진 상태였고 네. 본격적으로 말하자 이 마니아들이나 이 오타쿠들 사이에서 워프란 것이 이런 게 있구나 한 것을 딱 이렇게 뇌리 딱 박히게 한 것이 그건 뭐야? 1960년대에 나왔던 네. 그 TV 쇼 스타트랙. 아, 스타트랙. 네. 아. 스타트랙에서 네. 거기서 등장하는 우주선이 다 이 기술을 써요. 아. 워프 엔진을 다 탑재해가지고서는 네. 막 우주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심지어 그 구체적으로 얼마나 빠른지까지도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엔진이 내는 속도를 워프 팩터라고 해가지고선 표기를 했는데 네. 요것이 이제 빛의 속도의 세제곱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워프 3 하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워프 오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럼 125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작가들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도 세제곱만 해가지고는 좀 못 가. 속도가 좀 느린 경우가 좀 있어. 아니 근데 선생님 그거는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공간이 왜곡이 생긴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 이제 공간은 왜곡시켰는데 거기서 나오는 속도가 그러하다. 아, 네. 두 가지를 다 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나중 작품에서는 아예 그냥 워프 10을 찍으면은 무한대 속도고, 예, 그것에 이제 가깝게 갈수록 엄청나게 빨라진다 정도로 하면은 그 맞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속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9.999 찍으면은 뭐 엄청 빠르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서 우주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엔진으로 이제 묘사는 했어요. 그럼 네. 작가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냥 작가가 만든 만들었고, 거야. 지 멋대로. 그렇죠. 이제 공간은 왜곡하는 실제로 그 TV 시리즈에서 보면은 아예 묘사까지 다 돼 있기는 해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된다고 하면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까지는 묘사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워프라는 단어나 그 개념이나 그런 것이 안 그래도 스타트랙이라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북미권 그런 이제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지도도 있고 네. 그런 뭐 과학계나 뭐 거기서 이제 등장했던 이제 개념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현실로 이제 끌어들일 수 있을까 네. 하는 데에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던 시리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워프 그 드라이브 워프 엔진도 어떻게 하면은 좀 현실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렇지. 것을 이제 아. 과학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그때부터 계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과학자가 과학자들이. 개입합니다. 아, 네. 본격적으로 얘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아, 이제 그렇죠.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물론 4분밖에 안 남았지만 아, 뭐야? 이제 시작입니다. 자, 네. 어떻게 과학자들이 개입을 하는지 한번 와. 들어볼까요? 자, 근데 그게 바로 된 거는 아니고. 네. 아니, 물론 이제 중간 관계가 있었겠지만은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내세운 그 말하자면 그 테두리에 그거를 이제 맞아 위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수십 년간 이제 고민한 끝에 네. 멕시코의 그 이론 물리학자인 알큐비에레라는 사람이 네. 방법을 찾았어. 네. 그러니까 위배를 하지 않고도 실제로 워프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론을 내온 거예요. 그냥 그것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추진체를 알큐비에레 드라이브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서는 이렇게 딱 했는데 네. 원리는 이러해요. 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냐면은 가려고 하는 방향 쪽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압축을 시키고 공간을 압축시키고 그리고 우리 뒤쪽에 있는 공간은 넓혀요. 팽창을 시켜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우리 우주선은 가만히 있어도 앞에 이제 그 쭈그러든 그 공간 쪽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렇지. 특히나 또 뒤에서도 이렇게 넓혀지니까 밀리고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주선은 우주선 관점에서 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예. 이해가 돼요? 이해됩니다. 어떻게 앞에 공간이 쭈그러들고 이게 그 얘기는 이제 하겠지. 네. 일단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됐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보면 좀 상상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우리가 네. 그 파도를 타고서는 서핑을 한다 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자체는 서핑보드 위에 타고 있는 네. 거고 그 파도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서핑보드 가만히 있어도 파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거랑 이제 같다는 거죠. 네. 좀 중요한 거는
이 속도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죠. 이제 충분한 에너지만 있으면 그러면은 이 방법을 쓰면은 아무리 빠르게 해도 갈 수가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네. 심지어 빛의 속도를 넘어서도 갈 수가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네.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좋았어. 여기 좋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해버렸어요. 아까 이제 그 오인희 씨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아니 그럼 어떻게 공간을 쭈그러뜨리냐. 그렇지 이제 나오잖아. 이게 답답한 이게 거지. 문제야. 나와요. 사실 정확하게는 이게 문제라서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현재는 이론적인 것에 이제 그친다 하고 아 뭐야 아, 이거 이리 나와 이리 와 아니 그 공간에 쭈그러뜨린 난 그게 지금 제일 네. 궁금해. 그렇지 맞아요. 네. 아니 이게 핵심을 쓰는데 근데 네. 공간을 쭈그러뜨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렵지가 않다고요? 쭈그러뜨려봐요. 왜냐하면은 질량이 있으면은 거기는 무조건 공간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아, 질량이 있으면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까? 질량. 네. 공간이 찌그러진다고요? 찌그러- 공간이 그렇습니다. 찌그러져요. 아 내가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내려가듯이? 뭐 그렇게라도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봐.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이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중력으로 딱 자꾸만 빨려 이제 들어가잖아. 끌려 들어가잖아요. 어. 그거는 지구 쪽으로 공간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공간 자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지구 쪽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에 이제 딱 이렇게 네. 발붙이고서 살고 수 있는 자 거란 그러면 말이에요. 이제 그 공간을 찌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이 비행체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행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비행체가 그냥 그 위치에서 그냥 찌그러진 상태로 있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앞에 어딘가에다가 네. 뭔가 공간을 찌그러뜨리는 행위를 해야겠죠. 뒤는 이제 넓히고 그렇습니다. 넓히고 찌그러뜨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음의 질량 또는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이종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음기 같은 겁니까? 음의 질량이 뭡니까? 아, 음과 양, 나도 이거 맞아요. 모르겠는데. 음의 음극, 질량. 양극, 아 N극, N극, X극? 아니야. 음의 질량은 뭐 마이너스 맞아요, 무게를 맞아요. 갖고 있다. 말 그대로. 뭐야?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1g이다 해서 네. 이제 끌려 들잖아요. 어. 이게 마이너스 1g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위로 올라가지. 네. 위로 뜨지. 그럴 수가 예, 없잖아. 어. 현재로서는 그런 물질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없어. 근데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아.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어쨌든 간에 공식만 맞아 떨어지는 그렇지. 거니까 이론.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네. 근데 음의 에너지 음. 또 비슷한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음의 에너지는 음. 아주 미세한 정도는 음. 실제로 실험실에서도 검증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 에너지라면 다 우리는 플러스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어. 음의 에너지는 만들 수는 있어요. 어. 그거는 실제로는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필요한 음의 에너지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데 있어요. 그렇지. 처음에 알큐베르시가 요거를 이제 고안을 했을 때는 네. 필요한 에너지가 우주 전체에 있는 에너지의 양을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이 안 해가지고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산술적으로는 풀어낼 수는 있지만은 아. 말이 안 된다 했는데 아. 근데 거기서 당연히 이제 안 그치고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이거 재밌네. 재밌네. 그런데 자기들끼리 난리 났어요. 재밌다고. 재밌네. 나는 이것보다 좀 더 최적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이제 그 우주선이 차지를 해야 되는 그 공간을 네. 이게 잘 이렇게 점여 놔가지고 음. 이제 한 90년대 말쯤 되니까 네. 한 태양 질량 한 3개 정도면 해결된다. 태양 질량 태양이 3개면은 예, 그냥 태양의 3개 차지하고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와. 오케이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우주보다 이제 많은 에너지보다는 훨씬 현실성이 있게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그만한 에너지를 쥐락펴락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다가 좀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가니까 좋아. 목성 정도 질량이면 괜찮을 것 같다. 목성 제일 크잖아요. 예, 우리 그렇죠. 목성이 그래도 태양보다는 질량이 훨씬 적으니까. 네.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져요. 네. 가장 최근에는 500kg. 500kg까지 갔어. 500kg.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500kg만큼의 음의 에너지를 어디서 이제 구해 오면 되는 거야. 문제는 아직까지 그만한 음의 에너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단 그런데 1g이라도 음의 에너지를 구한 적은 있어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음의 에너지 그 밀도가 음의 에너지 상태로 돼 있는 거는 뭐 카시미르 효과나 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워프 엔진을 돌릴 수 있을 만큼으로 이제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만들 수도 있고 그 질량 문제도 이제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네. 연구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약간이라도 왜곡시켜서 그러니까 네. 이제 우주선은 가만히 있고 빛의 속도 이상 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게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라도 일단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희망이라도 좀 보고 싶다 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희망이라도. 거기까지는 온 정현 씨 상태예요. 힘내셔야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물론 지금 우리 시청자의 질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장난 아닙니다.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아니 이거를 어쨌든 이게 실현 가능할 수도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건 다 위치 이동. 그러니까 공간 이동? 공간 이동을 하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뭐 별이나 이제 우주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지금의 방식으로는 너무 느리고 그리고 설령 지금 있는 기술 다 동원하더라도 빛의 속도를 뛰어넘을 수 없으면은 네. 아주 멀리까지 탐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거지. 해놓으면은 막 옆에 별도 가보고 그렇지. 열심히 이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제주도도 못 가서 힘들어 아니 죽겠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중에 그렇죠. 하나가 네. 빨리 어디로 이동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뭐 계속 탈 것들이 속도가 빨라지잖아. 네. 근데 그렇게 속도를 자꾸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아주 정말 파격적으로 줄여보자. 네. 그래서 공간 왜곡까지 간 겁니다. 정확하죠?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이거 이게- 한 줄로 끝나네. 지금 했던 거를. 근데 아니, 그 근데 순간 공간을 이동- 예. 왜곡시키는 거는 예. 그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 공간을 왜곡시켜서 뭔가를 팽창시키고 뭔가를 축소시키는데 네. 그게 마치 그 우주가 지금 커지는 것처럼 시간이 계속 걸리는 일이라면 네. 결국 그게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지 않은 이상은 네. 그냥 뭔가 빨리 움직이는 걸 개발하는 게 더 빠르지 그렇게 공간을 그 에너지 들여서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네. 뭐 확장시키는 게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네.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일단 된다는 것이 일단 검증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차 같은 경우에도 네. 처음에는 사람이 걷는 속도 정도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만 빠르지, 지금 KTX. KTX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엄청 빨라 못 예. 잡아. 점점 빨라져가지고 막 시속 500km, 막 1000km 막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오, 네. 그 처음에 걷는 속도 한 4km 나오는 것에서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된다는 건 일단 검증을 된다는 건 좀 시켜놓고서는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우리 네. 쪽에서는. 한 번은 보여주고 싶다. 니네 쪽 어디냐? 어디냐? 니네. 알겠습니다. 예, 뭐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예, 또 네. 있어요. 아니, 그게 그만하세요. 이게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워프만 할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조금 더 친숙한 개념이 있죠. 그 웜홀이라고. 아, 웜홀. 웜홀이라고 이제 SF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네. 네. 웜홀은 개념적으로는 훨씬 이제 워프보다는 쉬워요. 왜냐하면은 한 공간에 구멍 뚫어 가지고서는 옆에 있는 공간으로 이제 이동하는 지름길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접어 가지고 여기서 그냥 뚝 뚫고서는 여기서 튀어 튀어나오면은 네. 그러면 이렇게 둘러갈 것을 그냥 아, 짧게 엄청 가니까 빠르지. 엄청 빠르게 가니까 네. 이것도 비슷한 걸림돌과 비슷한 개념에 이제 근데 이제 속해 있어요.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네. 왜냐하면 이것도 이 터널을 안전하게 만들려면 음의 에너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또 음의 에너지야. 네. 아유. 그거 안 되겠네. 네. 우선 음의 음 에너지는 때문에. 안 돼. 그거는 못 만든다고 네. 전해주세요. 네. 그런데 이해하기 쉬우니까 뭐 웬만한 SF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문을 드나들듯이 하는 거니까 무슨 추진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문 딱 만들어 놓고서는 여기서 통과하면은 건너편으로 나온다 그거 하는 신기하잖아. 식으로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거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맞아. 뭐 그거 그것도 가는 그렇고. 거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마블에서는 뭐 그냥 밥 먹듯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계관 네. 막 여러 개 왔다 갔다 잘 알아. 하잖아요. 맞아요. 막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SF 시리즈도 아예 그 스타게이트라는 것 자체가 웜홀이라서 게이트. 거기로 들고 돌아나오고 그리고 그 이게, 영화로만 예. 보면 안 됩니까 그런 거를? 아니 그거를 이제 그치 그 맞아 우리는 영어로만 보면 돼 되는데. 과학자들은 근데 현실화 저거 시키고 해보고 싶어. 싶어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세계가 조금씩 발전하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이제 웜 안 먹힌다고.
나주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이게 워프 그래서. 기술가 발달되면은 제가 여기 한 방에 딱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쵸. 아, 워프가 네. 개발되면 아, 그런 거죠. 웜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맞다. 저희 혹시 아, 맞네. 이거를 네. 한번 자기 컴퓨터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시면은 네. 지금 제가 2만 명 추천하는 중에 게 한 분도 안 계시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이제 스페이스 엔진이라고 네.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게 우와. 현재 과학의 이제 저게 그 방정식이나 이런 것을 우와. 상당히 충실하게 네. 이제 그냥 저거는 이제 블랙홀이에요. 네. 인터스텔라에서 봤던 딱 그 모습이잖아요. 인터스텔라 그 영화 장면 아니에요? 인터스텔라에서 이제 블랙홀도 나오고 웜홀도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직접 자기가 이제 값을 입력하거나 뭐 그런 걸 해가지고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저 가운데 있는 게 블랙홀이에요? 예, 맞아요. 블랙홀 주변은 저렇게 밝아요? 밝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빨려 들어가니까. 와. 예, 거기 이제 하면서 막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네. 저거 저 진짜 많이 봤는데 저게 여자 자궁이랑 똑같거든요. 아 자궁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아기가 생기면은 자궁 안에 이렇게 초음파 넣으면은요. 네. 아기가 있는 곳만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탁 표시돼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주변은 밝아요 또? 주변은 밝았나? 모르겠네. 그 택줄 같은 거 보이면서. 네. 블랙홀처럼 보인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익숙했는데. 정희 씨, 네? 막판에 왜 말 많아지죠? 아니 근데 사실 블랙홀이 네. 웜홀의 일종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블랙홀이 슈바르츠 웜홀. 실드 웜홀이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 블랙홀 안에 웜홀이 있을 것이다. 아. 네. 그러면 어떻게 잘 비집고 들어가면은 네. 너무 즐거워. 뭐 이분 표정 좀 그 클로즈. 블랙홀 그 반대쪽 어딘가로 이제 통하는 통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블랙홀로 그런 들어가서 얘기도 있어요. 다른 데로 나온다 나온다는 이거죠? 거죠. 이제 우와. 블랙홀. 예. 네. 문제는 아무도 블랙홀 안쪽에 뭐가 있는지를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측할 수 인간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막 다 질량도 있고 피부도 있고 이러면 맞아요. 다 사라져 버리겠지. 그렇죠. 그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네. 이제 외부랑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사건의 지평선 넘어가면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여야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 그것보다 이제 느린 뭐 일반적인 것들 나올 수 없으니까 아예 갇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가가지고서는 어떻게든 잘 해가지고서는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 방법은 알 없죠. 방법이 사실. 너무 없지. 없습니다. 네. 네, 한번 시간 되면 들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아유, 이 매부쇼 청취 시청자들 네. 질량이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2만 질량 명? 많이 줄었어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야 이- 지금 슈퍼챗도 들어왔잖아 12,000원. 이 주제를 선정한 우리 막내 작가만 계속 안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인터스텔라. 지금,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